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1일 오픈 세미나 발표를 진행할 DMQA 연구실 최고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What is Hard Negative Sample로 Hard Negative Sample의 개념과 관련 방법론입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의 DMQA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 1년차에 재학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주로 Self-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 중 대조학습과 해석 가능한 AI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는 제가 대조학습에서의 Hard Negative Samples와 관련해서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들 위주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미나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elf-Supervised Learning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중 한 방법론인 Contrastive Learning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 후에 Hard Negative Sample의 필요성과 정의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관련 방법론 두 가지 설명드린 후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에서는 Self-Supervised Learning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식물들이 이름과 함께 있는데요. 이때 아래의 식물들을 분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의 이름, 즉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식물의 레이블을 알고 있을 때보다는 분류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레이블이 없는 식물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서 식물의 개수가 적을 때, 즉 데이터의 크기가 작을 때에 비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분류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교적 친숙한 혹은 종류별 특징이 뚜렷한 식물에 비해 매우 유사하게 생긴 아래의 캐릭터들을 분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캐릭터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미니언인데요. 처음 봤을 때는 모두 노란색의 같은 캐릭터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눈의 개수나 머리카락이 달라 각 캐릭터별로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니언들처럼 분류가 어렵고 레이블도 없는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현실에는 분류가 쉽고 레이블이 이미 바르게 붙어있는 데이터보다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법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먼저 데이터마다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 즉 레이블링을 실행한 후에 분류를 하는 아이디어일 텐데요. 그때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미니언 데이터의 레이블링을 진행한다고 해본다면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레이블링 과정에서 작업자의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처럼 특징을 구별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캐릭터를 케빈으로 분류할지, 데이브로 분류할지는 오로지 작업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레이블이 생성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데이터에 대해 분석 전 레이블링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진상에는 미니언의 사진이 6개만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약 6,000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사용되기에는 많지 않은 데이터지만 작업자가 일일이 레이블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번거로운 레이블링 과정 없이 데이터 자체의 특징을 학습할 수는 없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Self-Supervised Learning, 자기지도 학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지도 학습이란 Representation Learning, 표현학습의 특별한 유형 중 하나로 레이블이 없는 Unlabeled 데이터셋에서 좋은 Representation, 좋은 표현을 구축하여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representation이란 데이터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미니언의 예시를 계속해서 사용하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미니언 캐릭터가 있을 때 이 캐릭터의 색, 머리카락, 눈의 개수, 포즈, 옷차림 등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요약한 데이터들의 특징이 이 캐릭터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지도 학습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레이블링에 많은 노동과 비용이 필요하며 작업자의 바이아스도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습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 가능한데요. 이때 다운스트림 태스크란 작업자가 구체적으로 풀고 싶어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한 미니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했다면 해당 표현을 가지고 사용자가 실제로 분류하고자 하는 캐릭터의 분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꼭 표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데이터의 좋은 표현, good representation을 잘 학습했다면 학습한 representation을 적용해 새로운 데이터도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미니언으로 학습한 표현을 사용해서 새로운 캐릭터인 바넬로피를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지도 학습은 방법론 종류에 따라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성 모델로 VAE나 GAN을 포함하는데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데이터의 본질을 발견하고 효율적인 내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셀프 프리딕션 모델은 개별 데이터 샘플 내에서 예측 작업을 수행하는 모델로 데이터 샘플에서 다른 부분이 샘플의 한 부분을 예측합니다. 예시로는 마스크드 프리딕션과 채널 셔플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innate relationship인데요. 데이터 샘플을 변화시켜도 원래 정보를 유지하는 가설에 기반하여 학습이 진행되고 이미지 로테이션과 피처 카운팅과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ntrastive learning은 주어진 샘플 내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표현들의 임베딩 공간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어그멘티드 뷰스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카테고리 중 이번 세미나에서는 Contrastive Learning, 샘플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고 임베딩 공간을 학습하는 대조학습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챕터에서는 대조학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조학습이란 주어진 데이터 샘플 내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으로 대조학습은 유사한 샘플 페어는 가까이에 있고 유사하지 않은 샘플 페어가 멀리 있도록 하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표현이 위치하는 임베딩 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대조학습을 하게 되면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들끼리 즉 나무는 나무끼리, 꽃은 꽃끼리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조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요. 학습의 입력 데이터인 앵커를 기준으로 유사한 것을 파지티브 페어, 다른 것을 네거티브 페어로 정의하고 파지티브 페어는 가까워지도록, 네거티브 페어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앵커가 떡갈나무일 때 같은 떡갈나무이지만 다른 모양을 가진 것을 파지티브로 정의하여 가까워지도록 하고 아예 다른 특징을 가지는 장미는 네거티브로 정의하여 멀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대조학습의 유명한 방법론들 중 하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s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20년도 ICML에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6,946회 인용되었으며 Contrastive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심클리어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심클리어는 우선 한 샘플에 대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여 그림과 그중 하나를 앵커, 나머지 하나를 파지티브 페어로 정의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하나의 떡갈나무에 대해서 하나는 뒤집고 하나는 흑백으로 데이터를 증강시키고 뒤집은 떡갈나무를 앵커,
흑백 떡갈나무를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건 예시일 뿐이고 중요한 부분은 다르게 어그멘티 된 결과를 앵커와 포지티브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의한 앵커와 포지티브를 우리가 흔히 인코더라고 부르는 모델에 통과시키면 그림과 같이 representation, 데이터의 표현이 추출되게 됩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앵커와 포지티브 페어가 압축된 GI와 GJ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 벡터들을 저희는 latent space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추출된 이 벡터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contrastive loss를 통해 다시 말해 앵커와 포지티브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며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대조학습을 진행한 representation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풀고자 하는 문제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레이블이 없는 떡갈나무의 특징을 대조학습을 통해 학습하게 되면 학습한 representation을 통해 장미를 새롭게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심클리어는 전반적으로 이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클리어의 기여점은 우선 Contrastive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부분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대조학습에 반영했다는 부분입니다. 실험 결과 랜덤 크롭과 색을 왜곡하는 컬러 디스토션을 합쳤을 때 가장 큰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인코딩 레이어를 활용했으며 큰 배치 사이즈를 적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앵커와 포지티브가 아까 정의한 두 떡갈나무라고 했을 때 그 둘을 제외한 다른 데이터들은 네거티브 배치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큰 배치 사이즈의 의미는 네거티브 배치에 포함되는 데이터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네거티브 배치를 늘렸을 때 더 좋은 표현을 학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분류 성능이 높아집니다. 보다 더 다양한 자기지도학습 방법론들과 대조학습 방법론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DMQA 오픈 세미나가 예시보다 더 많이 있으니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더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대조학습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대조학습에서 앵커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샘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앵커인 떡갈나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앵커에 대해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해야 할까요? 앞서 소개드린 심클리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조학습 방법론에서는 앵커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샘플의 경우에도 네거티브 페어로 정의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저 버드나무는 장미보다는 앵커인 떡갈나무와 더 유사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심클리어를 포함한 현재의 대조학습 방법론들은 왼쪽 그림처럼 임베딩 스페이스 위에서 굳이 따지자면 앵커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같은 네거티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의 예시와 같이 앵커인 떡갈나무에 대해 유사도로 표현했을 때 네거티브 배치 안의 네거티브들의 유사도가 장미는 0.2, 야자수는 0.5, 소나무는 0.7로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단점으로부터 우리는 그렇다면 네거티브 배치 중에 앵커와 유사한 것을 학습할수록, 즉 앞서 예시에서의 소나무와 같은 특징을 잘 학습한다면 모델이 더 좋은 표현을 학습하여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문은 본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한 Hard Negative Sample의 정의가 탄생한 과정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본격적으로 Hard Negative Sample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방법론들을 두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hard negative sample이란 true negative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정의입니다. 일단 앵커와 다른 레이블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true negative라고 합니다. 앵커가 여전히 떡갈나무일 때 떡갈나무와 명백히 다른 장미, 제비꽃과 같은 것들이죠. hard negative sample은 여기서 앵커와 다른 레이블을 가지지만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떡갈나무와 보다 유사한 버드나무, 단풍나무와 같은 것들을 hard negative sampl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Contrastive Learning with Hard Negative Sample은 2021년도 ICLR에 발표된 논문으로 2022년도 11월 기준 228회 인용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거의 최초로 Hard Negative Sample의 개념을 대조학습에서 사용하였으며 사용자가 hardness를 제어할 수 있는 Hard Negative Samples 선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대조학습의 성공은 positive와 negative pairs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주장하며 informative negative samples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informative negative samples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로 근처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멀리 떨어져야 하는 pairs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hard negative samples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빨간색 세모가 앵커라고 했을 때 파란색 세모들은 앵커와 같은 레이블을 가지고 동그라미는 다른 레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왼쪽 그림처럼 기존 대조학습의 방식대로 앵커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네거티브 샘플을 추출한 결과를 검정 테두리로 표현한다면 앵커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앵커와 같은 레이블을 가지는 파란 삼각형 또한 네거티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앵커와 가까이에 있고, 즉 유사하고 다른 레이블을 가지는 것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선정하여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챌린지스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unlabeled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true similarity, dissimilarity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tunable distribution에 대한 효율적인 샘플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앞서 설명드린 방법론 차이를 계속 사용했던 떡갈나무 예시로 비교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챌린지스를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Positive Unlabeled Learning 아이디어를 참고했으며 효율적인 샘플링 전략을 위해 계산 복잡성이 낮은 주교도 샘플링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좋은 네거티브 샘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앵커 X와 다른 레이블을 가지는 true negatives xi-를 추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재 인베딩 스페이스가 앵커와 유사하다고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네거티브 샘플이 됩니다. 아래의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principal 1을 만족했을 때 앵커 떡갈나무와 다른 레이블을 가지는 true negatives만을 추출한 것으로 장미, 제비꽃, 소나무 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앵커와 가장 유사해 보이는 소나무가 principal 2를 만족하게 되어 가장 좋은 네거티브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hard negative로부터 얻은 좋은 representation의 장점도 있지만 앵커와 유사한 것만을 학습하다 보면 앵커와 거의 동일한데도 네거티브 페어로 분류하여 멀어지게 학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false negative라고 하는데 이 hard negative와 false negative와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hard한 negative를 선택할지가 중요 요인이 되고 본 논문에서는 그 정도를 hardness라고 해서 조절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distribution Q, 베타 마이너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서 각 프린시플들을 논문의 수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봉반복론의 목표는 인베딩 스페이스 F와 앵커 X에 따른 X의 분포 Q를 설계하고 Q에서 네거티브 배치 샘플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Q 베타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샘플스의 분포를 의미하며 X 마이너스는 true negatives를 말합니다. 따라서 true negatives로 이루어진 negative samples는 X와 X-가 다른 latent class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집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principle 1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rinciple은 concentration parameter 베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베타는 앵커 X와 유사도가 높은 X-를 선택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이때 유사도란 표현 벡터 간의 inner product, 즉 내적으로 계산되는데 embedding space F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t분의 1인 하이퍼스피어의 표면이므로 높은 내적값, 높은 유사도를 가지면 짧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네거티브 샘플스의 디스트리뷰션인 Q 베타 마이너스를 구축하는 것은 완료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샘플링을 진행하게 될까요? 네거티브 샘플링 방법에 대해 수식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앞서 구축한 Q 베타에 PU Learning Viewpoint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의 식 중 위의 식 1번으로 전개됩니다. 이때 Importance Sampling 접근법을 사용하여 Negative Sampling Distribution Q 베타 마이너스에 대해 식 2번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Q 베타와 Q 베타 플러스에 대해 리젝션 샘플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샘플링 배치수가 계속 변형되어 알고리즘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리젝션 샘플링 대신 임포턴스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PU Learning Viewpoint와 임포턴스 샘플링에 대해서는 본 세미나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Conditional Negative Sampling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s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20년도에 발표되었으며 2022년 11월 기준 32회 인용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Positive Samples와 가깝지만 또 너무 가깝지만은 않은 Negative 선택을 위한 링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가설은 네거티브스를 잘 선택하면 높은 퀄리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소개드린 다른 논문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떡갈나무와 장미를 구분하는 것보다 떡갈나무와 소나무를 구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는 보다 granular, 자잘하고 시멘틱, 임의적인 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법론 설명에 앞서 NCE에 먼저 설명드리자면 NCE는 Noise Contrastive Estimation의 약자로 positive는 가깝게, negative는 멀리 위치하도록 하는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는 로스입니다. 앞서 소개한 심클리어에서도 이 로스 함수가 사용되고 있고요. NCE에서 Negative Examples는 Marginal Distribution으로부터 IID-하게 샘플링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Representation 학습을 위한 최선의 Negative Samples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경계이자 Estimator인 Conditional Noise Contrastive Estimator CNC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CNC는 Conditional NC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표현 벡터가 앵커와 매우 유사해서 오히려 positive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앵커와의 구분이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not too hard로 표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앵커와는 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앵커와의 구분이 또 너무 쉬운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논문 원문을 보시면 제 설명과는 조금 다르게 쓰여 있을 텐데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어느 정도 바꾼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C는 i번째 예시에 대해 두 개의 percentile, lower bound WL, upper bound WU를 선택하게 되고 이 두 개의 바운드 경계면이 이루고 있는 영역을 SB라고 합니다. 이때 SB 위에 있는 모든 example들을 negative example로 생각하는 것이 CNC의 특징입니다. 기존 방법과 비교하자면 앵커와의 유사도 범위를 보다 좁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네거티브 샘플의 영역 SB의 모양이 링과 유사하기 때문에 ring discrimination algorithm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ring discrimination은 유명한 모코와 심클리어와 같이 대조학습 알고리즘에 대부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annealing policy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의 표현이 잘 구축되지 않은 학습 초기에 ring discrimination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나쁜 표현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poor local minima의 갇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negative examples의 영역인 SB의 크기를 줄여가는 annealing policy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초기 학습에서는 작은 값의 WL, lower bound를 선택하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lower bound WL이 upper bound인 WU에 가깝도록 줄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앵커와 더 유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negative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얼만큼 annealing을 진행할 건지를 결정하는 annealing threshold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결론 내리고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elf-Supervised Learning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 그중 Contrastive Learning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방법론 중 하나인 심클리어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설명드렸으며 마지막으로 Hard Negative Samples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ard Negative Samples의 필요성과 정의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가지 방법론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Hard Negative Samples 관련뿐만 아니라 대조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세미나에 참고한 레퍼런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What is Hard Negative Sample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세미나가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적절한 답변을 찾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